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퇴근하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편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미숙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면 어떨까요? 미숙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같이 산다고요? 네. 둘 다 혼자 사는데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우리 사이 만들었잖아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숙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제가 바카스보다 더 힘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각자 일터로 향했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1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다시 삶에 찾아왔어요. 상호 씨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어느 저녁 미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되물었어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과 살게 된 거예요? 미숙의 눈에 불안이 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미숙 씨를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상호 씨 덕분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그 손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하루는 미숙이 제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일에 대해? 아직이요. 하지만 곧 말할 거예요. 다음 명절에 아들이 오면 미숙 씨도 소개하고 싶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을까요? 아들이 저를 이해해 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아들은 마음이 넓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하다는 걸 보면 좋아할 거예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용히 이어졌어요.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있었지만 곧 화해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겪었기에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미숙은 국밥집에서 일하며 요리 실력을 키웠고 저는 물류센터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이 말했습니다. 상호 씨,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될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요? 미숙 씨가 원한다면? 네, 원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지만 서로에게 약속하는 마음만은 어느 결혼식보다 진실했습니다. 봄이 왔고 명절을 맞아 제 아들 가족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미숙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어요. 괜찮을까요? 음식은 더 준비해야 하나?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우리 아들은 욕심 많은 아이가 아니에요. 미숙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아들 가족이 서 있었어요. 손자는 3살 배기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아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들의 시선이 미숙에게 향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순간이 흘렀어요. 아, 이분이 미숙이라고. 지금 저랑 같이 살고 계세요? 조심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긴장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아들도 여러 번 칭찬했어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아들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손자는 미숙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미숙이 준비한 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계속 곁에 달라붙었어요. 이모, 맛있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대화 중에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미숙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단다. 아들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럼 됐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손자가 떠나기 전에 미숙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에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지만 손자가 미숙을 할머니라고 부른 것은 모두에게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그래,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미숙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미숙과 저는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긴장되셨죠?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다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손자도 미숙 씨를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웃으며 말했어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은 의미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까요?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아마 그때 그 바카스 한 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우리는 휴게소가 아닌 같은 집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아침이죠. 트럭 기사와 바카스 판매원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횡계 휴게소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 미숙이 바카스를 권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까요? 인생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인연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기도 하지요. 바카스 한 병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연. 이제는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그만큼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